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정리를 하고 아마존으로 갈아타고 비중을 줄였어요. 이유는 단기적으로 더 많이 가는 종목과 섹터가 있기 때문인 거죠. 과감한 손절을 그때 하고 미국장으로 갈아탔다라고 하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톡띠님들. 오늘은 제가 내 계좌를 부탁해 이런 코너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에 특강을 했어요. 특강 하자마자 특강에서 나왔던 이제 어썸픽이 올라가지고 인증을 한 걸 봤는데 일단 그 종목은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달 특강에서 했던 그 종목이 마이크로소프트인데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꽉 물려 있더라고요. 전체 계좌가 한 1,000만 원 정도 되는데 거의 800만 원 정도가 마이크로소프트였어요. 아마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량하니까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비중이 확대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 계좌를 보면서 초보 열부기들이 이런 점을 되게 좀 어려워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10월달 특강에서 AI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대통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어차피 AI는 계속 갈 거다. 왜 AI 트렌드에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디에 해야 되냐. 여러분들은 AI 툴을 뭘로 쓰세요? 보니까 아직까지 필요성에 대해서 잘 못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직업적으로 이 AI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저는 대부분의 유료 AI 툴들을 다 써봤는데 그 중에서도 원탑은요, 챗 GPT예요. 이 챗 GPT에 우리가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요, 챗 GPT를 만든 회사는 오픈 AI죠. 근데 오픈 AI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투자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를 하는 게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왜요?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오픈 AI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픈 AI가 이제 실적이 좋아진다, 본격적으로 매출을 내기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분명히 마이크로소프트도 수혜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빅테크들 중에서 이 오픈 AI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도 AI 인프라 쪽도 많이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가장 수익률이 좋았던 거는 CXL 관련인 아스테라랩스, 가장 수익률이 좋았죠. 한 달 수익률이 50%입니다. 이렇게 제가 다양한 AI 분야에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우리 열무님은 그래 마이크로소프트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몰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특강을 하고 난 이후에 팔로우를 했거든요. 트럼프가 딱 되고 났는데 어떤 일이 발생을 했냐. 머스크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부통령과 같은 실세죠. 정부 효율화 부서, 도지 부서를 만들어서 거기에 수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생긴 일이 뭐냐. 빅테크들의 독점 구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을 하기 시작을 했고, 실제로 크롬 같은 경우에 크롬을 분리하라는 그런 법률 판결까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빅테크 빅4 중에 이 독점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데는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다 엮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미국 시장이 헐헐 날아가는 이 상황에서도 빅테크 주식이 빌빌 기고 있는, 거의 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3분기 실적 발표하고 난 이후에도 레터에서 한번 팔로우를 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괜찮았거든요.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냐면 4분기 가이던스에서 드라마틱한 개선이 안 나왔고, 오픈 AI에서 아직까지 적자인데다가 개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챗 GPT-4가 나온 이후에 바로 5로 넘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한 단계 뛰어넘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투자가 필요한데 그 투자를 결국 마이크로소프트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인풋이 더 많지 아웃풋이 더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돈을 언제까지 쏟아 부어야 되냐, 이런 위기감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대신에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 발표 이후에 가장 주가가 많이 상승했어요. 왜냐?
아마존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하게 지분 투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AI를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거죠. 이게 명확한 차이인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갈 길이 조금 먼 거예요. 근데 그 길은 당연히 옳은 길이고 언젠가는 되겠죠.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떻게 비율을 변경을 했냐면, 제가 지난 특강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시대에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3분기 실적을 뚜껑을 열어봤더니 수익화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선호주를 아마존으로 변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최선호주를 변경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면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때까지 많이 물타지를 않았다라고 하면 비중을 좀 축소를 하고 아마존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갔어야 되거든요. 실제로 어썸 포트에는 처음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었어요. 그런데 3분기 실적 나오고 트럼프 당선 이후에 바로 조금씩 마이크로소프트의 비중을 줄였고 지금 현재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도 원래는 비중이 조금 있었다가 지금 현재 굉장히 비중이 축소됐거든요. 아주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우상향 곡선을 그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일단 정리를 하고 아마존으로 갈아타고 비중을 줄였어요. 이유는 일단 단기적으로 더 많이 가는 종목과 섹터가 있기 때문인 거죠. 지금 보면 원전주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뉴스케어 파워 이런 것들. 그리고 우주항공, 인투이티브 머신즈 편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어썸 포트폴리오의 랭킹 3위입니다. 이렇게 잘 가는 애들이 있는데 이런 우량주에 물려 있다 보니까 종목을 갈아탈 수가 없는 거죠. 한 달 전쯤에 특강을 하면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야 된다. 매크로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국장 조금 당분간 힘들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한 달 만에 다시 이제 특강을 열어서 우리 열분님한테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셨나요? 했더니 대부분의 대답이 국장에 물려 있어서요. 네,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절 영상도 찍고 했는데 만약에 과감한 손절을 그때 하고 미국장으로 갈아탔다라고 하면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좋을 거예요. 어썸포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현재 하루 이상 국내 주식을 담고 있지 않거든요. 그리고 정말 과감하게 해외 비중을 확대했어요. 지난 금요일 시장이 상당히 좋았는데 최근에 편입을 한 테슬라 주가가 10%가 넘었습니다. 차라리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애들을 팔고 테슬라로 갈아탔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계좌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았겠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리밸런싱이라는 게 계좌 수익률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초보 투자자분들께서 시장에 맞게끔 그런 리밸런싱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당연히 초보자니까 잘 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이 계좌가 녹아내리지 않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리밸런싱이에요. 주기적인 리밸런싱이 필요합니다. 시장이 바뀔 때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추천을 했지만 3분기 실적 나오고 트럼프가 이렇게 된 거 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종목을 갈아타세요 라고 했을 때 손해를 조금 본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좀 했으면 돼요. 근데 지금 이 열봉님 같은 경우에는 800만 원 정도의 투자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약 5% 정도 마이너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손실이 40만 원 정도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오를 때마다 조금씩 요즘에는 소수점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10,000원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잖아요. 10,000원씩, 50,000원씩 조금씩 덜어내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교체를 하지 않으면 마이너스인 상태로 계좌가 상당히 오랫동안 갈 수가 있어요. 시장 분위기상 빅테크의 반독점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될 걸로 보여지지는 않거든요. 그럼 그 기간 동안 빅4의 주가는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계속 지지부진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부기의 계좌의 참견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좋은 주식입니다. 그리고 월가에서도요 저평가됐다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열북님 같은 경우에는 계좌의 비중이 너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조금씩 분할을 해서 비중을 줄이고 지금 현재 잘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줄여서 자율주행이라든지 양자역학이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원전주라든지 이런 것들로 갈아탔을 때 열북님이 마이크로소프트 한 주 손해보고 팔아서 그걸로 갈아탔을 때 수익률 만회를 분명히 할 수 있고 결국에는 더 큰 수익을 낼 수가 있을 거예요. 사실 많은 분들이 안 가고 있는 섹터와 종목을 줄이고 바꿔 타는 거를 어렵게 생각하세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시장 상황에 맞게 리밸런싱을 해 주셔야지 계좌가 점점 불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종목을 추천을 했거나 섹터에 대해서 비율을 제시를 했을 때 그 비유가 변경되는 어떤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항상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맞끔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좀 억울한 게 우량주에 물려서 내 계좌가 팔할 때 진짜 좀 억울한 거거든요. 그래서 억울한 열북님에게 제가 조언을 드렸습니다. 제 코멘트가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셨길